네, 중랑의 살거들랑 7번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였죠? 벌써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청량리. 청량리. 청량리역 예전 이제 논밭 있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청량리가 종점이었던 시절. 네. 그리고 청량리에서 조선 박람회가 열렸었다는 그 시절 사진까지, 사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청량리의 옛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여서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회기동에 자리 잡은 경희대학교 편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준비한 거 그냥 바로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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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동 경희대학교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회기동은 다른 동하고 좀 다르게 경희대학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동을 이야기하려면 경희대학교를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송이 어려울 수 있어서 네. 먼저 경희대학교의 가장 좀 본관 중심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화면에 첫 화면으로 하게 됐는데 아니요. 이거 미학 수업 받거나 했을 때 늘 네. 이제 막 얘기 나오는 우리도 국사 시간에 이게 백제 양식이다, 뭐 양식이다 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뭐 그리스식, 코린트식 막 그게 있거든요. 건축 양식이 기둥에 네. 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네,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네. 이제 페디먼트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도릭 양식의 뭐 코린티안으로 된 이렇게 기둥 양식 뭐 이런 정도로 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건물들을 짓게 되면 학교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제 아카데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중요한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아 했던 뭐 플라톤이니 뭐 이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 그래도 건물에다가 들어가면 훨씬 더 아카데미하고 학교와 어울릴 것이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좀 중간을 딱 중심으로 했을 때 대칭 구조를 보통 하게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이 페디먼트라고 하는 삼각형 박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저희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따갖고 왔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이 페디먼트는 안타깝게도 현재 그리스에 없고 영국의 영국 박물관과 프랑스 네.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제국주의의 아주 열강이었던 그런 대단한 나라의 박물관에 뭐 보통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국의 엘긴경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있는 이 페디먼트를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이구지구 싣고 와서 대형 박물관이라 불리우는 영국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이제 이거를 엘긴 마블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희대학교를 딱 요걸로 상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대학교의 재미난 건물들 중에 뭐 무려 20년 동안 뭐 지어진 건물도 있고, 근데 그거는 옆에 바로 옆쪽에 안기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안기부가 살짝 뭐랄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 건물을 짓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20년 동안 건물이 고도 제한도 있을 거고 지어지게 되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시설 네. 옆이니까 고도 제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쓰는 아마 회선이나 전화회선이나 그런 것도 다 검열을 받았을 거예요. 설계도 까마지 아마 다 검열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어떻게 해서 짓나 보게.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신흥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지금 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개의 궁궐 중에 경희궁이라는 궁궐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따서 경희대학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아까 그거 네네. 약간 좀 이것저것 섞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쵸. 무궁화가 있는 수막새 같은 예, 모양의 마지막에, 한옥의 예. 수막새 같은 모양에다가 예. 이거 둘러싼 벽돌이 예. 삼각형도 예. 왠지 뭐랄까 벽돌 건물 연상시키는 네. 에다가 가운데 그 그리스 조각 예. 모기가 그리스 조각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그리고 기둥도 보통 네. 물론 그 건축 구조 따라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렇게 스프라이트 무늬를 새겨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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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막 이것저것 짬뽕 된 기분이에요. 예, 이런 양식을 저희가 보통은 신고전주의라고 네. 보통 부르는데 이 건축 양식은 이 서양의 그 그리스 양식 때뿐만 아니라 네. 중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르네상스 시기라는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고전주의가 나오다가 뭐 이후에 바로크라든지 이런 게 약간 혼합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략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60년대 즈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60년대. 예, 아마도 그런 양식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보시는 건물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현재도 네. 본관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뭐 총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문회 사무실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어서 이 건물에 이제 직접 가 보면서 내부를 촬영하고 이제 다녀오긴 했는데 참 그 신비로운 게 우리가 뭐 달랑 50년에서 70년 된 건물도 지금은 헐어버리고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바로 그 상봉 이제 프라자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대상 예, 예, 예. 건물도 예, 사실은 지어진 지 20년도 안 됐는데 이제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뭐 청년주택으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그 식이 짜투리 건물을?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공간에서 그나마도 대학교에 본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뭐 70년, 뭐 80년 정도가 돼도 내부를 계속 개보수하고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회묘라는 표현을 화면에 있고 대부분 글자가 어려운 회자. 아, 그러니까요. 획수 많아요, 획수. 네, 어려운 회자가 지금 너무나 많아서 아마 조금 왜 갑자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회기동의 한자를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저기 보다시피 화면 속에 회자, 회묘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동 이름에 한자를 쓰는 것도 안 좋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 그 터기자에서 글자를 따온 그 회자로 해서 회기. 여기 이 화면으로 봐서는 사실은 누구의 묘가 있었는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정말 중전까지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비까지 했으면서도 폐비가 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인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 묘가 이 동네에 있었답니다. 은씨군요. 예.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있는 모습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사진 촬영을 해놓은 이제 그 사진들 중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이거를 건판 사진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회기동에 있었던 사진, 그러니까 대략 1960년도 후반에 이 회묘가 저기 이제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현재 회기동에 있을 당시의 모습으로 맞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정말 지금 여기 모습을 보면 회기동 사람들은 다 여기가 왕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보다시피 저기 보면은 무인이 있고 그다음에 문인이 있는데 반대편엔 당연히 문인과 무인이 다 있기 때문에 왕비의 무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칼을 든
모습에 무인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동네 주민들은 다 여기는 왕릉이다. 왕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산군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어머니니까 안 그래도 회릉이었을 거다. 네. 그래서 회릉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비윤 씨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극에서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늘 다뤘던 분보다는 오히려 연산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으로 더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왕릉 가게도 보시면 세조 때부터 이제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세조를 제가 화면에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세조의 첫 번째 아들인 그 의경세자가 안타깝게도 그 세자에서 빨리 돌아가십니다. 왕에서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왕으로 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종에서 왕위를 찬탈해서 이 가족이 전부 다 이제 다시 왕가의 그 가족이 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종한테는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예종이 왕위를 잇지만 결국은 세조의 어떻게 보면은 성종은 손자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결국은 이제 왕위로 되다 보니까 성종 임금 때는 이 살아계시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세요. 뭐 정의왕후, 소혜왕후 뭐 이런 식으로 왕의 할머니들, 왕의 대왕 대비까지 많았기 때문에 성종이 왕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궁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살아계시니까. 네. 그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창경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새롭게 짓게 돼요. 그러면서 창경궁에 궁궐이 여러 개로 이제 분산이 돼서 창덕궁과 창경궁이 지금의 동쪽의 궁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성종이 왕이 돼서 이제 보다시피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공해왕후 사이에는 자손이 없는데 요 정현왕후 사이에는 자손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로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순조로운 왕위 계승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패비윤 씨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연산군이 왕이 되자마자 연산군의 왕 자리에 갖다 준 것이 뭐냐면 어머니 패비윤 씨의 피가 묻은 옷을 갖다 줘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다가 네. 당신 어머니 패비윤 씨를 쫓겨나게 한 1등 공신들이다. 그러니 네, 그렇죠. 가만히 원흉으로. 놔두면 안 된다. 예. 자기 어머니에 관련된 네. 그 나선 사람은 나섰다고 당연히 죽였고 네. 방관한 사람은 방관했다고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노론 뭐 그 살인과 뭐 훈구파 간의 그런 견제를 위한 그 신하들의 파벌끼리의 그 사화였다면은 네. 이 사화는 진짜 무호사화 맞을 겁니다. 뭐 예. 무호사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기 어머니 죽였다고. 네, 훈구 살인 구분하지 않고 신하들을 이제 척살한 그런 사화가 됐었고, 그리고 앞서 세조가 그 왕후가 많았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아니 왕후가 많은 게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세조는 첫 번째 아들도 왕의 세자로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그랬었죠. 네. 두 번째 이제 예종 같은 경우는 네. 자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화 중에 그렇죠. 왕후들이. 일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단종의 어머니였던 그 문종의 부인이 꿈속에 네, 그렇죠. 현덕왕후라고 하는데 그 꿈속에 나타나서 세조한테 침을 뱉었다는 거죠. 네. 꿈에.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인 단종을 네가 왕위에서 끌어내렸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그러면서 결국은 침을 뱉었던 장소가 세조는 이제 그 부스럼으로 돼서 뭐 죽을 때까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온천에서 네. 요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이 진실인지 어쩌는지 의경세자는 그렇죠. 세자 당시에 죽게 돼요. 네. 그러면서 왕위 계승을 못하고 네. 예종이 왕위 계승을 했으나
예종도 자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잡벌 되는 성종이 네. 이제 월산대군에 이제 하고 관련된 그 성종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월산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이제 자을상군이라 부르는 성종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계보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 연산군이 이제 폭군이 되면서 정치보다는 이제 뭐 미색이라든지 네. 뭐 이것이 빠져서 우리가 이제 연산군으로 되면서 이제 연산군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왕에서 이제 반정으로 쫓겨나고 중종 반정의 네.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중종 임금의 세 명의 부인 중에 마지막 부인인 이 문정왕후가 네. 그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근처에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태능의 주인공이 되는 네. 네, 그 형국이 되는 게 요 왕계보에서는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네. 재밌는 게 좀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세조가 이제 꿈에서 이제 그 단종의 어머니 한테 이제 뭐 그 해코지를 당했다라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연산군의 어머니 피 네. 묻은 그 네. 사약을 마시장치 피를 뿜은 예. 적삼을 이제 받고 예. 그걸로 흑화를 했다. 소위 예.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실록에서 정식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고 네. 민간소화로 이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세조와 연산군의 그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더 그럴싸하다라는 어떤 바램이나 아니면은 그게 민간설화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정설처럼 굳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더 그럴싸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실제 역사는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야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네. 보통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네. 이게 드라마나 아니면 사극에서 채용이 되다 보면은 네.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예. 이제 그 정식 이제 실록이나 아니면은 정사를 이제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게 실제 역사이고 어느 게 민간 채록된 그 야담인지 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갑자사화가 지금 1504년에 나오면서 네네. 이제 패비 윤 씨가 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강등이 되는 상황이 갑자였구나. 내가 계속 무엇라고 말했었는데.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폐위되는 1506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적인 그것을 보면 대략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종 반정으로 네. 바로 연산군이 삭탈이 되는 걸 보면은 참 그 조선시대 왕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성종 13년에 이제 폐비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가의 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겠죠. 이제 그 묘소가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 묘로 있다가 네. 지금 여기 회계동에 온 거는 1497년이니까 연산군이 어머니가 되면서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네. 연산군 3년 시절에 회기동에 왕의 어머니의 무덤으로 꾸며진 거죠, 결국은. 네,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예. 아무리 천년만년 숨길 수도 없는 예, 거고. 그래서 연산군이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7년간은 어머니를 회릉이라는 이름으로 잘 꾸며놔요. 연산군 시절에. 그래서 연산군이 대략 10년 정도의 그 왕위에서 이제 12년 정도에 쫓겨나면서 네. 결국은 이제 회묘로 박탈이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회기동의 이 땅 전체는 패비 윤 씨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그 경희대학교 부지가 네.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략 1969년도에 이 묘소가 서삼릉으로 이제 이장이 되면서 이제 요 당시에는 일제 강점기의 묘소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본에 의해서 한 번은 서삼릉으로 다 한꺼번에 모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 2차적으로 69년도에 이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던 묘소들이 다시 서삼릉으로 모셔지면서 이제 요 부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부지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진다 보실 수 아무래도 있어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뭐 된 거겠죠? 그거 다.
네네. 왜냐면은 당시에는 서울이 되게 커지기도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묘소가 너무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를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바꾸고 이러려면 왕릉 지역 자체는 정말 소나무에 저기 밑에 있는 나뭇잎마저도 절대 주술 수 없게 다 조선 시대에는 되어 있었는데 뭐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묘소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다 한꺼번에 그쪽으로 이장을 하면서 요 그림을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회기동 지역이 여기 화면이 거의 회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천장산이라고 요 뒤에 불리우는 모습 뒤쪽이 아마 천장산이고 경희대가 약간 언덕 위에 있거든요. 여기는 경희대 사람들은 고황산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산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까 저희 페디먼트 보였던 요 본관이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오른쪽은 이제 그 도서관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지금 제가 20년 넘게 지었다는 그 건물이 요 뒤쪽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경희고등학교 그 다음에 해서 여기 운동장이 이제 크게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오히려 유명한 거는 경희대학교보다는 경희의료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복잡 다단한 요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이 전부 다 경희대학교 부지입니다.